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집동 부동산 콘서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 심리가 계속 좀 살아나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전세 사기라는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매수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일지, 또는 오히려 이런 빌라에 대한 시장이나 전세 사기가 워낙 일어나다 보니까 차라리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언제까지 임대 시장에서 계속 머무르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재산 손실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 쪽에서도 일정 부분 투자 관련된 거나 뭐 이런 컨설팅들을 하고 있는데, 2030 세대들이나 또는 부모님들도 같이 오셔가지고 그런 질문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13 대책 이후로 청약 시장이 상당 부분 변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2030 세대들이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것들이 좀 추첨제에 대한 부활,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는 게, 몇 년 전부터는 입시 컨설팅을 받듯이 최근 들어서는 청약 컨설팅들도 그렇게 받는데요. 청약 컨설팅 일정 금액을 좀 받고 컨설팅을 해주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들 찾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거 잘 참고를 하시면서, 저희도 조금씩 서비스를 준비들 하고 있으니까 그런 뭐 청약이라든지 이런 변화되는 거에 맞춰 가지고 내 집 마련 하실 분들 계획들이 있으면은 뭐 영상이 나가고 있으니까 좀 문의해 주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부 시작은 김예린 변호사님이 발제를 해 주실 텐데요. 최근 들어서 그 변화되는 13 대책 이후에 청약 시장, 그리고 이 청약 시장 추첨제 부활, 가점 낮은 2030 세대들은 주목해라, 요 내용으로 발제를 해 주실 거고요. 2030 중심으로 해서 2부 때 부동산 투자에 대한 방법 관련돼서 김대종 세종대학교 교수님하고 김인만 소장님, 그다음 김예린 변호사님,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발제 김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2030 그 주제를 준비해오라고 하셔서 제가 청약 중심으로 한번 보면서, 그래서 그 올해 좀 주목할 청약단지 한 곳, 이제 좀 2030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하나 추천을 드리면서 주변의 재개발 구역 입주권도 한번 보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아예 그냥 투자를 이제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도 뭐 이제 상담을 해보고 세미나 해보고 그렇게 되면 좀 투자처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2030 그 중심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내 집 마련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청약 당첨돼서 분양권 취득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주택을 그냥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수를 하시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나라 사실 주택 공급이 한 7~80% 정도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면, 분양권은 청약 당첨돼서 이제 분양권 취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인데 보통 일반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게 이제 그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싼 값에 분양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이거는 청약에 당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가점이 높지 않다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경쟁률이 높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청약 당첨이 좀 어렵죠. 그리고 이게 보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주택 공급이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으로 되다 보니까 좋은 평형이나 동호수는 다 조합원들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안 좋은 거, 그리고 평형이 작은 거, 이런 것들만 일반 분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장단점이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그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하시면 좀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분양은 청약 당첨되고 2~3년 후에 입주하는 게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는 좀 없죠.
그리고 이제 입주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조합원 입주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이제 입주권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매물을 매수하시면은 입주권 취득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평형이나 동호수나 이런 것도 좋은 걸 좀 고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주권 취득에 좀 장점이 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입주 시점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입주권 가격이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리스크가 많이 없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분양권과 입주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청약을 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청약 경쟁률 같은 것도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보시면은 둔촌주공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둔촌주공 관련해서도 굉장히 청약 경쟁률 높을 거다. 왜냐면 입지 좋은 데다가 이렇게 그 대단지 아파트가 그 공급되는 게 별로 없으니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결론적으로 다 완판되긴 했지만 지금 한 70 경쟁률이 3.28대 1 이렇게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분양가 때문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그 옆에서 비슷한 시기에 또 이제 고덕 그 강동 헤리티지 자이가 분양을 했었는데 이거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5구형 기준으로 거의 2억 가까이 분양가가 낮았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제 주택 경기가 계속 안 좋고 또 금리가 계속 오르고 뭐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좀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으면 좀 안전마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안 들어가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인천이나 뭐 약간 분양들이 어려운 곳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는 좀 할인 분양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뭐 중도금까지 무이자로 이제 해가지고 뭐 대출 부담을 좀 없앤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천 같은 데도 사실 공급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분양 시장이 굉장히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인천에 두산 이브더 센트럴 뭐 이런 데도 사실 그 5% 계약금만 내면 그러면은 이제 중도금 그냥 무이자 대출해주고 그러니까 무이자는 아니고 중도금 대출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자를 후불제로 내는 그러면 자금 부담이 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양을 하는 단지들도 꽤 있고 그리고 이제 할인 분양을 하는 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할인 분양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평촌 센텀퍼스트 여기는 위치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런데 여기 그 처음에 분양가가 사실은 좀 그 높았어요. 높아서 3천만 원대 여기가 3,211만 원 평당 분양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뭐 다른 단지랑 시세 비교하면은 좀 비싼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0.3대 1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할인 분양 10% 깎아가지고 지금 2,800만 원대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더라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죠. 근데 사실 보시면 그 비교 그래서 아파트 일반 분양 절차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특별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신혼부부라던가 다자녀라던가 생애 최초 이런 요건을 갖추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추첨과 가점 통해서 이제 청약 신청하시면 일부 뽑고 그 다음에 이제 1, 2순위 청약으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평촌 센텀퍼스트처럼 0.3대 1이 나왔다라고 하면 선착순 분양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분양분이라고 부르고요. 이거보다는 높은데 이제 계약을 안 한 물건들이 있어서 좀 미계약분이 많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순위 청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거 추첨을 통해서 이제 뽑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선착순 분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촌 센텀퍼스트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같이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이게 안양시 동안구 평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상당히 이제 GTX 호재 때문에 급격히 많이 올랐던 곳이기는 해요. 그랬다가 이제 그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도권 주요 지역 주택 가격 하락폭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안양 동안구 평촌 포함된데 여기만 하더라도 8.19%가 떨어졌어요. 예. 이게 지난 2022년 1, 2분기 대비해서 3, 4분기 하락률이니까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도 8%대 그리고 부천 뭐 6.91% 그리고 군포 같은 경우에는 뭐 11.67% 그리고 일산 같은 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을 때는 사실 좀 많이 떨어진 지역 위주로는 좀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서 지금 사실 이제 평촌이나 뭐 이런 그 군포나 이런 쪽은 좀 들어가셔도 좋다고 보는데 한번 그 방금 여기를 비교를 해보면 평촌 센텀퍼스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금 5구형 기준으로 보면 10% 할인되면 지금 이 가격에 분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로 건너편에 이제 평촌 더샵 아이파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한 7억 정도 가거든요. 2018년도에 입주한 건데 19년도에 입주한 건데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이제 이게 최저가로 나와 있는 거니까 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은 있다. 근데 아주 이제 크게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죠. 근데 그 건너편에 또 보니까 여기 그 금정역 호게프루지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거의 하락폭이 한 30%대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1년에 여기가 11일 최고가가 7억 8천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5억 8, 9천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2020년 이전 이제 수준으로 회귀를 한 데라서 사실 비교를 해보면 분양받으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제 지어져 있는 신축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단지별로 좀 하락폭이 크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청약도 좋지만 뭐 그런 이제 주택들을 매수하신다거나 하는 것도 내 집 마련 방법에 좀 좋은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청약을 노리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서울시 분양 물량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일정들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게 그 청약을 한번 보시면서 이 단지의 입주권 가격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러면 입주권과 분양권 중에 어떤 게 더 나을까 이런 것들이 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평촌 센텀퍼스트 이런 데처럼 주변 단지도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그럼 주변 단지가 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분양권, 입주권 매수하시는 것보다 신축 단지 위주로 이제 또 매수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군데를 또 보여드리면 사실 이제 그 뭐 자금이 넉넉하고 하시면은 강남권 청약을 노려보시는 게 좋긴 하죠. 근데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금적으로도 좀 그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단지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그래서 은평구의 대조 1구역 재개발한 곳이고요. 여기가 총 세대 수가 2,500세대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 분양은 483세대예요. 네, 그 정도 나오고. 근데 다만 이제 일반 분양은 아시겠지만 작은 평수만 나오거나 좀 동호수가 안 좋잖아요. 층이 낮거나. 그래서 여기도 지금 7사형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8사형 이상은 없어요. 일반 분양분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실 뭐 상당히 좋은 거는 입지적으로 괜찮죠, 은평구가. 그래서 여기 GTX A 호선이 이제 노선이 뚫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원래는 강남 접근성이 좀 안 좋잖아요, 은평구가. 그래서 그동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GTX A가 뚫리면 삼성역까지 한 10분 안에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호재를 많이 받아서 은평구 쪽에서도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이제 GTX A 노선 지금 그 하고 있는데 24년 개통 목표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사실 더 가겠죠. 그거보다는. 그리고 여기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이 GTX A 노선이 있는 연신내역에 뚫리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있는데 여기 불광역은 사실 걸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한정거장이거든요. 연신내역까지. 근데 연신내역도 조금 무리하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 입지적으로 굉장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그 브랜드도 현대건설이라서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기가 좋은 점은 사실 학군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 단지 내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다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은평구 쪽이 좀 그 언덕이 많은데 여기는 또 평지예요.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연신내 역 쪽에는 상권이 굉장히 잘 형성이 또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메리트가 있는 단지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사형 이하만 나오니까, 그래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청약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매 제한 기간은 지금 여기 1년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 이맘때에는 한 5월쯤 지금 입주자 모집 공고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내년쯤에 이제 전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여기도. 그리고 분양가는 사실 지금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이제 그 대략 2천만 원대 후반 3.3제곱미터당 그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 5구형이 그러면 7억 원대 되고 7사형이 8억 원대 이제 분양을 받으시는 건데, 주변 시세랑 좀 비교하면은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사실 메리트는 없는 가격이라서 사실 3천만 원 넘으면 좀 비싸다라는 생각이 들고, 2천만 원대 중반이면 좀 분양을 받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또 하나 좋은 곳을 추천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련 1구역 재개발 구역이에요. 그래서 위치를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 위치인데, 가련 1구역 재개발 구역은 단지가 훨씬 커요. 4,000세대가 넘죠. 그래서 여기는 좋고, 근데 지금 그리고 프리미엄이 조정이 굉장히 많이 돼서 2, 3억대 투자로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주 중이라서 한 그 메디알레보다는 한 1, 2년 정도 늦게 입주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여기가 지금 언덕이거든요. 그래서 언덕이어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뭐 단지 만들고 나면 다 평지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제대로 평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장점은 사실 이제 메디알레 같은 경우에는 아까 7사형까지밖에 분양을 못 받으시잖아요. 일반 분양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여기 그 입주권을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큰 평형도 다 가능하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 가련 1구역이 저도 되게 매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거는 테라스 하우스도 있어요, 여기. 그래서 서울 시내에 테라스 하우스 있는 아파트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매물도 이제 골라서 입주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제 뭐 초기 투자금은 2, 3억대로 진입이 가능한 매물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리미엄이 지금 2억 중반에서 3억 중반 정도 그렇게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시면 나중에 이제 5구형은 뭐 7억 원대, 8사형은 한 9억 원대 이렇게 분양을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서 사실 이제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재개발 입주권도 한번 같이 보시고, 그리고 그 단지의 분양권과 입주권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신축 단지도 비교를 해보셔서 그 중에 가장 저평가된 곳을 이제 내 집 마련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2부에서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